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뚱뚱한 뚱원장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쉽고 재미난 펌 이야기 영상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장인들은 그 목적이 같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을 좀 더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드리는 그 목적, 집에서 손질이 좀 더 편하고 더 건강한 머릿결을 이제 디자인해드리는 그 결과, 그 목적은 같은데, 각자 현장인들마다 그 가는 길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서로 각자의 노하우를 동원해서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 저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생각에 뭔가 다른 이견이나 다른 생각이나 틀리다 어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제 말이 옳지는 않아요. 절대. 저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교육장이나 뭐 세미나장을 가서 진행을 할 때 오신 청중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늘 하시던 그 방식이 사실은 제일 옳고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익숙한 그 부분에 교육을 받으러 가셔가지고 그 강사의 노하우를 갖다가 보시고 오셔서 스포이드처럼 살짝 몇 방울만 떨어뜨리시면은 그게 가장 그 시너지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가령 그 강사의 어떤 그 모든 방식을 다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적용을 하시다 보니까 현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저희의 이야기는요, 보시고 한번 참고 정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데이터를 근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점은 또 생각해 주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자, 지난번에 직열 방식과 서열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직열 방식은 말 그대로 모발 자체에다가 바로 연장을 갖다 대는데, 그 연장의 온도가 모발에 정확히 다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분을 날려가면서 형태를 바로 얻는 형태를 방식을 말하고, 매직, 볼륨 매직, 아이롱 펌이 직열 방식입니다. 서열 방식 같은 경우는 모발에 수분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약 70도에서 120도 사이의 열을 천천히 약 10분, 19분간 집어넣으면서 수분을 천천히 날려서 형태를 얻는 방식을 서열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팅 펌, 디지털 펌이 서열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펌에 있어서는요, 저는 열펌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펌을 한다고는 뭐 연화, 온도, 수분, 뜸 이렇게 네 가지를 논하는데요. 연화는 저는 사실 연화가 열펌에 있어서는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력이나 물리력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필요하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화가 잘 돼 있어야지 열이나 물리력이 통하는 것이 열펌이거든요. 가령 우리가 매직을, 굉장히 심한 곱슬 매직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연화를 해가지고요, 프레싱 하기 전에 그 곱슬 형태가 20% 이상, 10% 이상 남아있으면은요, 아무리 물리력을 동원하고 연력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가지고 프레싱을 잘한다고 해도요, 단 일주일이면 다시 스물스물 곱슬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화가 약 90% 이상 잘 돼 있어서 기존의 형태를 완전히 곱슬을 거의 다 펴놓은 상태에서 그때 프레싱이 들어가야지 확실하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연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연화가 아니고 열을 주는 방식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머리에 서열 방식이 좋고 어떤 머리에는 직열 방식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요, 저는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모발 모질이 연모예요. 연모. 우리가 그 연모라고 하면은 가늘고
힘이 없는 머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늘고 힘이 없는 머리를 연모라고 하는데, 이 연모가 사실은 현장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속기 쉽거든요. 가늘고 약하다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약도 세게 못 쓰고 열도 세게 못 쓰고 물리력 힘도 세게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파마를 다 뽑아놓고 나서는 결과가 굉장히 미흡하게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일단 가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요, 우리가 이 연모를 펌 시술하실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직열 시술보다는 서열 시술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웨이브 펌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매직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매직 같은 경우는 서열 방식을 쓸 수도 있어요. 옛날에 습식 매직기도 있어가지고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리포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수분을 조금씩 날려가면서 하는 서열 방식도 물론 동원되는데, 어쨌든 모발에다가 열을 직접 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직열 방식입니다. 매직은. 그래서 매직은 빼고 웨이브의 경우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왜 연모에는 직열 방식보다 서열 방식이 좋을까? 일단 연모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모 머리카락 모다발에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물을 뿌리면은 카메라 영상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물방울이 머리 겉에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들어 볼게요. 어우, 차가워. 이게 흔들면은요, 물이 다 사방으로 튀어요. 무슨 소리냐? 수분 자체가 머리카락 속으로 잘 파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겉에 방울방울 맺혀가지고 굉장히 모발이 빨리 건조가 되고, 벌써 이렇게 손으로 몇 번 하면요, 적셔지는 게 아니고 금방 말라버립니다. 수분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요, 잘 들어가질 않으니까 굉장히 빨리 말라요. 자, 웨이브의 원리는요, 연화가 잘 됐다는 가정하에 수분을 날려가면서 얻는 형식입니다. 직열 방식을 쓰든 서열 방식을 쓰든 수분을 날려가면서 쓰는 건데, 여기서 일단은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쓰는 펌젤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물이 있고요, 열어주는 애가 있고요, 절단내는 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은 정제수라고 하고요, 열어주는 애는 알칼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절단내는 애는 환원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물이 정제수가 머리카락을 만나가지고 알칼리랑 만나서 같이 모발 표면을 부풀리죠. 이렇게 팽윤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풀리는 상태에서 그 환원제가 투입이 돼서 기존의 형태 결합들을 다 잘라내가지고 새로운 틀을 잡고 열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본드죠, 중화제를 붙여서 형태를 만드는 것이 펌인데, 자,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약을 발랐을 때 약이 일단은 머리카락이 잘 열려야지 일단은 환원제가 들어가서 기존의 결합을 많이 잘 잘라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연모 자체는 워낙 겉에가 견고하고 잘 열리지 않고 물을 차내는 성질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약들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면은 굉장히 연화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블 연화를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옛날에는 그랬죠. 알칼리 빨래비누 가지고 머리를 감아서 머리카락을 굉장히 이렇게 알칼리화 시킨 다음에 또 약을 쓰시는 경우도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연화가 잘 됐다는 그냥 가정에, 오늘 얘기는 연화가 아니니까요. 연화 얘기는 아마 차차차차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 왜 서열 방식이 직열 방식보다 좋을까? 연모에 있어서는요. 자, 우리 한번 그럼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프로세스를. 자, 일단 직열 방식은요, 수분을 많이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분을 보통 20% 미만으로 잡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 고온의 열이 들어오는 연장을 모발에 직접 갖다 대기 때문에요. 수분이 많으면은요, 거기서 부글부글 머리카락이 그냥 많이 끓어버릴 거예요. 굉장히 끓어버리면서 또 그 수분을 날려서 형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수분이 날아가는 그 동안 그 모발 겉에 표면이 물이 끓어가면서 모발이 많이 손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분 자체를 많이 잡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열 방식 같은 경우는요, 수분을 천천히 날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분을 좀 많이 주고 계속 천천히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또 이 방식을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실게요. 일반적으로요, 연화가 잘 됐다는 가정하에 이 연화가 된 머리는요, 보통 10분에서 늦어도 15분 안에 모든 와인딩이 끝나고요, 열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연화를 하고 세척을 하고 나왔을 때 우리 머리카락은요, 공기랑 만나서 자연산화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 기존에 끌어놨던 기존의 결합들이 바깥으로 연화를 하고 세척을 하고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조금씩 다시 원래 있던 상태대로 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10분 혹은 15분 정도가 지나면은 그 자연산화 속도가 제 경험상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10분 혹은 15분 안에 와인딩이 다 빨리 끝나서 거기에 동시에 그 안에 열이 들어가서 형태를 얻어내야 되는데, 서열 방식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디지털이나 세팅을 하면은 와인딩이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와인딩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늦게 말아도 15분 안에 와인딩이 다 끝납니다. 15분 안에 열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안정적인 형태를 좀 얻어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직열 방식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분이 적은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 와인딩이나 프레싱을 하면서 그 위에 이미 연장이 닿지 않은 부분들은 수분이 빨리 소실이 되고요, 그리고 자연산화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가령 이러한 짧은 머리를 진행을 한다 했을 때 네이프부터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작업을 시작을 하면요, 이제 한 중간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연화력도 좋고 수분도 일정하고 자연산화가 덜 됐다 치지만은 이미 이 윗부분은 수분이 다 날라가서 벌써 밑에보다 펌이 잘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바뀌겠죠. 그 시간 차이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연모를 만났을 때는요, 연화가 잘 됐다는 가정하에 가급적이면은 빠르게 열이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의 펌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연모도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두 가지 패턴이 어떤 거냐면, 애초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온 머리카락이 다 연모로 태어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분이 계시고, 후천적인 연모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건강, 노화, 이런 2차적인 이유로 원래 머리가 좀 강했는데, 두꺼웠는데, 어떤 특정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씩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탈모화 돼간다든지, 그렇게 돼서 후천적으로 연모로 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통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년분들, 요즘은 젊은 층들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면은 옆에 머리나 뒷머리는 수북하고 많고 두꺼운데, 이 윗머리 같은 경우는 점점 머리가 연모와 세모와 빈모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 연모하고 세모란 말 뜻은요,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진다는 말이고요. 빈모란 뜻은요, 머리카락 모량이 줄어든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이 탈모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그러한 경우 한 사람이 두 가지 모질이 있어요. 두 가지 모질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두 가지 모질을 갖다가 한 가지 약을 써가지고 다 연화를 보고 한 가지 방식, 직열이나 서열이나 한 가지 방식으로 다 똑같이 작업을 하면은 이 정수리나 아래쪽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짧은 머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직열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연화를 충분히 보고요. 길이가 많고 웨이브를 좀 내야 되는 머리들, 강하게 내야 되는 머리들 같은 경우는요,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연모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그 부분만큼은요, 서열 방식을 씁니다. 꼭 디지털을 위에다 건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밑에는 직열 방식을, 볼륨 매직도 마찬가지예요. 볼륨 매직 같은 경우도 가보면은 서열 방식을 하다 보면, 좀 조절을 하다 보면요, 한 24mm 정도를 말았을 때, 22mm 정도를 말았을 때 웨이브가 나오지 않고 볼륨 매직 정도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머리를 갖다가 정수리를 가지고 그냥 직열 방식으로 볼륨 매직으로 당기면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펴져 버립니다. 이게 방식 때문에 어떤 그 생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모발에 맞게 모질에 맞게 그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준비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방식이 무조건 옳다 그러다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우리가 약을 쓰든 방식을 쓰든 항상 어떤 방식이 어떤 약이 그 모발에 내 목적에 내가 구현하는 디자인에 맞는지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훨씬 실패가 적고 훨씬 결과가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옛날 그 디자이너 생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다른 미용실로 이직을 하면은요 가장 힘든 것이 펌이 아니고 염색이에요. 경력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왜 그러냐면요 내가 안 써본 염색약이기 때문에 그 염색약에 대한 색깔의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펌은 일반 펌, 로트 펌 같은 경우는 내가 안 써본 시스테인이라도 마음속에 머릿속에 내가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색보다는 펌이 훨씬 좀 한결같이 치는데 염색은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힘들어요. 요즘 나오는 열펌제들 같은 경우도 옛날하고 다르게 굉장히 약들의 파워가 굉장히 그 건강모, 손상모, 급손상모에 따라서 굉장히 데이터가 딱 세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립이 잘 돼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데이터만 잘 세우시면은요, 약에 대한 데이터, 제품에 대한 데이터, 혹은 자신의 사용하는 어떤 그 방식에 대한 데이터만 머릿속에 잘 인지를 하시면요, 현장이 훨씬 편안해지시고 좋아지십니다. 오늘 얘기가 얼마큼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앞으로의 어떤 저의 쉽고 재미나고 편안한 펌 이야기는 계속 지속될 것이고요. 네, 뚱원장 채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말이 끝에 가지고 버벅버벅 되네요. 이제 뚱뚱한 뚱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